안녕하세요. 데일리 ESG 이슈. 오늘은 이 GS 홈쇼핑의 불매운동 사태로 본 요즘 소비자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인아 미안해 이거 아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입양된 정인이란 아이가 어떤 식으로 학대를 받아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뉴스인데요. 후속편이 이 GS 홈쇼핑의 방송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나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논란이 터졌습니다. 김세롬이 진행하던 홈쇼핑이었는데요. 생방송 중에 정인이 사건 후속편 보도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가 아주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선언에 이 GS 홈쇼핑은 사과문을 내고요. 김세롬이 출연한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GS 홈쇼핑 생방송 중에 갑자기 그것이 알고 싶다 끝났나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정인이 사건의 후속편이 방송되고 있었어요. 아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슈의 후속편이 방영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아졌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인이를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감수성이 좀 부족했던 발언으로 네티즌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네티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세롬이 진행하는 홈쇼핑 상품 불매운동을 하겠다. 당신도 아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 아이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라면서 맹비난을 쏟았습니다. 이에 김세롬은 저의 언급에 대해서 반성한다 하면서 이 GS 홈쇼핑도 사과문을 냈습니다. 고객님과 공감하고 함께하는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김세롬이 참여한 해당 프로그램의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연자의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실망스러움을 드렸다 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감수성이 부족한 기업들의 이 불매운동으로 대응하는, 특히 이 소비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불매운동에 직격탄을 맞죠. 사회적 감수성이 떨어지는 기업들에게 소비자들은 바로 불매운동을 진행하는 사건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최근 LG도 청소 노동자를 집단으로 계약 해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에 나섰는데요.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가 이 지난해 말 일방적인 계약 통보를 받았다면서 농성을 진행을 했어요. 이 상황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연대가 이어졌어요. 노동자를 무시한다는 건 소비자를 무시한다는 것과 같다. 불매운동에 참여하겠다. 그리고 LG가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불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건 LG와 청소 노동자들 간의 입장 정리가 잘 되어서 상황이 잘 해결되는 국면이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바로 어떠한 ESG 중 S 리스크가 발생하며 소비자들이 바로 불매운동으로 대응하는 양상이 흔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듣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운동일 거예요. 유니클로의 불매운동이 2019년에 확 퍼진 적이 있었는데 위안부 조롱 논란으로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민 정서에 반하는 광고를 만들었다가 문매를 맞은 건데요. 이 내용 아시죠? 80년 전에 그런 일을 더 기억한다고 이랬는데 8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탄압을 받던 일제강점기 시기로 그때 강제징용과 위안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일본이 계속 부정을 하는데 광고에까지 이런 시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시그널을 주면서 아주 불매운동에 불이 붙었는데요. 이 불매운동에 타깃이 되면서 정말 매출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매출은요 6,298억, 전년 동기는 1조 3,781억 원이었는데 54%가 줄었어요. 그리고 187곳이었던 매장은 34곳이 폐점해 지금은 154곳만 남아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시아에서 가장 컸던 명동 유니클로 매장도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니클로의 자매 브랜드인 지유는요 불매운동의 여파로 작년 한국에서 철수하기도 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이 미국의 베개 제조업체가 있어요. 마이필로라고. 퇴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를 건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들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초유의 사건 아시죠? 이 국회의사당까지 극성 트럼프 지지자들이 침범을 해서 국회의사당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어놨고 이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시켰다. 어떻게 민주주의가 근간인 미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서 많은 충격을 준 사건이었는데요. 근데 베개 제조업체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가지고 나온 이 문건에서 계엄령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는 것이 포착된 겁니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CEO가 계엄령 선포를 건의한 거 아니냐. 이놈이 민주주의를 망쳤다. 민주주의를 지금 흔들어 놓은 그놈이다. 이래가지고 시민단체하고 소비자들이 이 CEO는 반란을 선동했다. 라면서 마이필로 제품 불매운동에 나섰습니다. 주요 소매업체들은 이런 성난 민심을 인식해서 마이필로 제품을 퇴출했습니다. 베드 베스 앤드 비욘드, 콜스, 웨어페어,
HEB 등 이 소매업체들은 각종 음모론으로 구설수에 오르자 마이필로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이 불매운동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이 기업에 타격이 오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불매운동이 사회적인 감수성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ESG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측면 같은데요. 이 리스크 관리를 한번 잘못해서 평판이 떨어지면 떨어진 평판을 회복하기가 너무 쉽지 않은 거죠. 최근에 남양유업 아시죠? 이 남양유업도 창업주의 외손녀가 마약 논란에 휩싸이면서 계속 이 브랜드 가치가 떨어졌었는데 최근에도 또 그 황하나가 마약 의혹으로 계속 검찰을 들락달락거리니까 브랜드에서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했어요. 제발 우리랑 황하나는 연관이 없다. 제발 이 황하나 씨를 우리 남양유업과 엮지 말라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거든요. 거기다가 이 남양유업은 한번 대리점 갑질 논란으로 엄청난 리스크에 타격을 받은 적이 있었죠. 이 타격받은 브랜드가 계속 이 황하나 씨 사건도 그렇고 사회적인 리스크와 연관이 되면서 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남양유업이 그래서 몇 년간 매출이 반토막이 나고 반토막 난 수익이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기사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소비자들은 더욱 기업의 사회적인 이슈에 있어서 민감해질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다른 선택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소비재 상품의 경우 경쟁이지 않습니까? 어떤 대체제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리스크가 미치는 영향은 이 제품을 우리 기업을 한 번에 아웃시킬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리스크로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